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4.15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 TV매일신문에서는 서울 격전지 탑5와 영남 격전지 탑5 여론조사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여러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 또는 이대로 반영되길 바란다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TV매일신문이 또 다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여론조사는 얼마나 믿을만 할까요? 지난 9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면서 여야 후보 캠프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본 투표일까지 판세를 가늠할 수 없는 엿새 동안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뀐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막판에 가서야 표심을 정하는 부동층들의 향배가 남은 기간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발표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투표 결과와 상관관계는 어떠했는지, 뒤집힌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종로 지역구입니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현 정세균 총리가 맞붙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보시겠습니다.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3월 20일부터 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가 45.8%,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5%로 오 후보의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정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것이 왜곡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실제로 정 후보는 당시 총선에서 보란 듯이 압승을 거두면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실제 득표율을 보니 정 후보가 52.6%로 오 후보를 12.9%포인트 앞서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은평을 민주당 강병원 후보, 부산 진갑 민주당 김영춘 후보, 전남 순천 새누리당 이정연 후보 등도 여론조사와 달리 승리했습니다. 2년이 흐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MBC 경남에서 2019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시죠. 정의당 여영국 후보 44.8%,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 35.7%로 10% 이상 벌어지며 여 후보의 압승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 후보 45.8%, 강 후보 45.2%로 승부를 뒤집지 못했지만 두 후보 간의 격차는 0.54% 차로 단 503표 차였습니다. 당시 당선 발표 이후 창원 성산 지역구 여론조사를 두고 정확도 면에서 의문을 가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20대 총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한 유명 여론조사 회사의 대표는 20대 총선 바로 전날까지 새누리당 155에서 170석, 더민주 90에서 105석, 국민의당 25에서 35석이라며 공개적으로 트위터를 날렸는데요.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과반 붕괴로 정반대였습니다. 20대 총선과 관련해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했지만 새누리당의 과반 붕괴, 더 나아가 참패를 정확히 예측한 곳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이기고 원내 1당이 될 것이라는 것은 더더구나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2016년 20대 총선 실제 투표 결과는 상이해 정확도 면에서 여론조사에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럼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여론조사의 한계상 그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일치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유무선 전화조사 비율, 응답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론조사가 포착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승부는 충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중앙일보는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 중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 투표층의 과대 표집 현상이라고 지목한 가운데 야당 성향층에서 응답을 기피하려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4.15 총선 기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런 원인 분석으로 인해 여당 후보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21대 총선 여론조사는 어땠을까요?
이 황당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MBN 매일경제가 보도한 경기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에 대해 이 조사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를 금지하며 여론조사 기관인 RN서치의 과태료 1,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어떠한 이유인지 살펴보니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530명을 대상으로 MBN 매일경제가 RN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재정 민주당 후보가 53.5%, 심재철 통합당 후보가 31.8%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25일 이틀간 528명을 대상으로 경인일보가 같은 업체인 RN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정 후보 44.3%, 심재철 후보는 4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 한 업체가 서로 겹치는 시기에 같은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 조사에서는 이재정 후보가 심재철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섰고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정 후보가 심재철 후보를 오차 범위 내인 4.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21대 4.15 총선 1년의 여당 후보 우세가 눈에 띄는 만큼 여권에서는 과반 이상 석권의 자신감에 찬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라며 비례 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여야를 대표하는 종로 지역구의 두 후보 이낙연도 황교안도 펄쩍 뛰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을 듣고는 선거란 항상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에게 한 표를 호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황교안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며 180석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발언은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진행된 전국 사전투표율은 당초 코로나19 여파로 낮아질 것을 우려한 것과 달리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했습니다. 이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여야 각각 해석이 다른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할지 선거 당일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